자, 함수인데 정의부터 먼저 한번 보죠. 자, 함수인데 자, 맨 처음에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대응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대응이라는 단어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면 집합을 배웠으니까 이제 집합을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합을 만들어서 두 개의 집합을 만들어요. 두 개의 집합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원소랑 여기에 있는 원소를 뭐 예를 들면 얘를 A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얘를 1이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원소와 Y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서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연결을 시켜. 그래서 A라는 애와 그 다음에 1이라는 애가 짝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대응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대응의 모양인데 예를 들어 B라는 원소가 있는데 B라는 원소가 또 일로 가요. 이런 걸 보고 대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또 E라는 원소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관계를 그러니까 집합 X랑 집합 Y랑 두 집합이 있는데 두 집합에 있는 원소들 사이의 연결 관계를 보고 우리가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거기 읽어보면 좀 더 내가 말한 것보다 정의를 좀 잘 써놨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에 대해서 집합 X의 원소와 집합 Y의 원소를 짝지어주는 것. 자, 이걸 보고 우리가 대응이라고 한다라고 불렀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거는 뭐냐면 대응 중에서도 좀 특이한 대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알겠죠? 대응 중에서 좀 특이한 대응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함수인 대응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 함수예요. 그냥 함수인데 함수는 어떤 대응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먼저 X라는 집합을 만드는데 얘를 보고 이름을 정의역이라고 불러요.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나의 대응되는 값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1이라는 애는 여기에는 1하고 2하고 만약에 3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1, 2, 3 중에 하나만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1이라는 애는 뭐 이렇게 1, 2, 3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2도 마찬가지예요. 2도 1, 2, 3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자, 이렇게 얘랑 좀 모양이 다르죠. 이렇게 대응이 되는 모습을 보고 있는 함수라고 불러요. 다시 요점만 다시 얘기를 하면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러니까 빠짐없이 하나에 대응하는 값, 함수값이라고 합니다. 함수값을 갖는 대응을 보고 우리가 함수라고 불러. 알겠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쭉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면 이름을 붙여주는데 뭐라고 이름을 붙여주느냐? 함수라고 이름을 붙이고 펑션이죠. 그래서 F라고 이렇게 씁니다. 됐죠? 그래서 기호로 쓰면 F라고 쓰고 그 다음에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대응이었는데 함수가 됐다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렇게는 잘 안 쓰고 그냥 함수 X에서 Y로 가는 함수라고 주로 한글로 다 써줘요. 예, 근데 기호로 쓰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때로는 뭐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자, 여기에 있는 Y라는 값이 있는데 Y라는 값 중에 있는 원소를 Y라고 이렇게 대명사처럼 써놓고 그 다음에 함수니까 F라고 쓴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X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Y는 FX 이렇게 써요. 됐죠? 근데 뭐 설명 하나만 더 하면 자, 여기에 있는 1,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2 이렇게 선택받은 애가 있죠. 선택받은 애가 있는데 얘네들을 묶어서 우리가 집합으로 만들면 그걸 보고 치역이라고 부르고 그들 원소 하나하나는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Y라는 집합을 공역이라고 하는데 이 공역 안에 함수값들만 가지고 다시 집합을 만들면 걔가 치역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용어들은 다 기본적인 용어니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책 읽어보면 또 뭐라고 써있냐 한번 봅시다. 공집합이 아닌 두 X랑 Y라는 집합에 대해서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와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이 대응을 함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기호를 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설명이 쭉 나오는데 자, X는 정역, Y는 그 다음에 공역이라고 부르고 자, 그 다음에 Y가 X에 대응된다라는 함수라는 모양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FX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보고 우리가 함수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다 모으면 치역이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죠. 그치? 자, 그냥 용어 설명이니까 배경 지식이에요.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봐봐요. 내가 좀 숫자 상태가 좀 이상하게 했네. 자, 2를 3으로 한번 보내볼게. 그러면 봐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방에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2라는 원소가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 정역에 있는 2라는 원소가
3이라는 함수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많이 써서 알고 있는데 2가 얼마를 3을 선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y에 해당하는 게 3이고요. x에 해당하는 게 2죠. 뭐 당연한 얘기죠. 그치? 자, 근데 이게 되게 기본적인 얘기인데 이걸 가지고 끝까지 다 함수에서는 계속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표현을 모르면 안 됩니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이제 함수가 되지 않는 모양이 1번하고 2번이 함수가 되지 않는 얘기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3번 같이 돼야 함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자,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함수인 요 대응에 대한 관계를요. 대응 관계를요. 한 방에 눈에 보기 쉽게 표현을 하는 게 그래프예요. 알겠죠? 눈에 쉽게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게 그래프인데 책에 있는 거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봐봐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하나는 1을, 2를, 4를 선택을 아니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는 누가 있었냐면 1하고 2하고 3이 있었다. 근데 함수인 대응인데 어떻게 대응이 돼 있냐면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대응이 돼 있는데 이런 대응 관계를 눈에 잘 보이게 표시를 다시 할 수가 있는데 그걸 좌표 평면을 이용해서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 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는 항상 뭘로 자주 표현을 하냐면 그래프로 잘 표현을 해요. 알겠죠? 이제 미적분을 하려면 함수 얘기인데 주로 미적분이 뒤에 이제 미적분원 마찬가지인데 함수 얘기인데 그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도 많이 표현을 하지만 이런 대응 표현은 잘 안 그립니다. 식으로 많이 잘 표현을 하는데 그 식으로 표현한 것을 한눈에 보기 쉽게 그래프로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주로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그래프 관계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이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가 x라는 원소를 x축에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원소들은 y축에 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x축 정의역에는 1하고 2하고 3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x축 위에서 실효성이 있는 숫자는 1하고 그 다음에 2하고 3하고 이렇게 세 개의 숫자밖에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공역에는 숫자가 3개가 있어요. 1하고 2하고 3하고 이렇게 숫자 3개가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는 거야. 봐봐. 1이 2에 대응됐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함수값의 기호로 생각해서 표현을 해보면 f1은 2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x가 1일 때 y가 2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랑 똑같은 표현을 어떻게 쓰겠다는 거냐면 1,2다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 1,2라고 쓴 거는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를 어디에 찍힐 거냐면 여기에 찍히겠죠? 그러니까 요 얘기랑 그 다음에 요 점이랑 다 똑같은 표현인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럼 봐봐요. 다시 이번에는 F2인데 F2는 누굴 선택했냐면 3을 선택했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거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좌표 평면에서는 똑같이 표현할 수 있냐면 2,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를 이해를 해야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면 2,3이니까 여기다가 찍으면 되겠지. 이해됐죠? 마지막 F3은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러면 얘는 갖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3,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점을 찍으면 되는 거야. 즉, 이 대응표나 좌표평면 위에 이 점 찍은 표현이랑 똑같은 표현이라고. 이해됐죠? 자, 그래서 요런 걸 보고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고 우리가 다루는 함수는요. 사실 이렇게 정의역이 이렇게 원소가 3개 있고 이런 함수가 아니죠.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거나 이렇습니다.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은 대응표로는 당연히 못 그려요. 못 그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여기에 숫자를 다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래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서로 같은 함수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이것만 보면 돼요. 같은 함수라는 거는 조건이 2개가 있어요. 정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되고 함수값이 그러니까 대응 관계도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 함수를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한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됐죠? 자, 여기는 이제 함수를 정의해준 페이지예요. 알겠지? 자,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낼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죠. 여기 있는 거는 시험 문제 내는 순간 바로 거의 중학교나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내지는 못해요. 내지는 못하는데 이거 자체를 그냥 모르고 그냥 뭐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겨서 뭐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또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기니 지금 잘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알겠지?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자, 일단 한번 읽어봅시다. 예제
예제가 있는데 예제는 뭐 크게 할 얘기는 없어요. 얘는 할 얘기는 별로 없는데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생겼을 때 그 다음에 fx라는 값을 2x 플러스 b다 이렇게 생긴 대응관계를 갖는 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치역이라고 했으니까 함수값을 모은 거다. 함수값을 모은 게 3하고 5하고 9다 이렇게 써있죠. 그때 a, b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봤고 재밌는 거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예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 다 배운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fx가 어떻게 생겼냐면 2x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b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2x 플러스 b야. 야 얘가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지. 1차 함수면은 두 가지 요인이 있죠. 한 점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 여기서 딱 보니까 뭐가 보여요? 기울기가 보이죠? 얼마예요? 2예요. 그러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어요? 직선인데 우 상향하는 그래프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봐봐. 여기 봐봐. 우 상향하는 그래프죠. 그러면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는 게 맞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써있죠. a가 제일 작은 원소고 마이너스 1이 그 다음에 1이 이렇게 생긴 원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3하고 5하고 9가 있죠. 그러니까 제일 작은 애는 작은 애, 제일 큰 애는 큰 애랑 대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냥 여기서 한번 볼까요? 봐봐요. x값이 얼마큼 커졌죠? 이만큼 커졌죠. 그치? 미적분도 다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뭐 미적분까지 갈 필요도 없어. 그냥 기울기에 대한 얘기야. x값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치? 그럼 y값이 얼만큼 커져야 기울기가 2인 거야? 그쵸? 4만큼 커져야 기울기가 2인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래요? 자, 얘 얼만큼 커졌어요? 2만큼 커졌죠? 그럼 얘는 얼만큼 커져야 돼요? 1만큼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그치? 네, 이렇게 그냥 따져서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기울기가 이런 뜻이니까. 자, 그래서 마이너스 2예요. A값은 마이너스 2고요. B값은요 그냥 대입을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7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쵸? 예, 이런 식으로 그냥 바로 찾을 수 있네요. 자, 다음은 5고요. 됐죠? 그냥 직선 성질 이용해서 풀었어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한번 읽어봅시다. 야, 이거 한번 풀어봐. 갑자기 걱정이 돼가지고 야 유제 1번 한번 풀어봐. 유제 1번 풀어보세요. 지금 뽑아왔어요? 집에서 미리 풀어보고 그 다음에 새 걸로 보려고 뽑았어요? 두 가지에서 어디서 뽑았어요? 어떤 거요? 그 프린트? 네. 집에서. 이렇게 쉬운 거를 왜 시키나 싶죠? 예. 다 풀었어. 자. 풀리니? 내가 원래 알람을 5시에 맞춰놓거든? 학원에 올라오고 진짜 5시에 맞춰놨는데 진짜 알람 울려서 깼어. 5시에 딱 눈을 떴는데 좀 더 자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오늘은 좀 늦게 가. 좀 천천히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6시에 일어나서 가야지 했어. 근데 갑자기 와이프가 나를 다급하게 깨우는 거야. 일어나라고. 왜? 그랬더니 몇 시였지? 7시 45분이었나? 그랬어. 7시 40분이었다. 7시 40분인 거야. 깜짝 우리 집이 용인이에요. 되게 멀어. 7시 40분인 거야. 말도 안 돼. 난 지각이야. 그래가지고 빨리 일어나라고 얼른 씻고 머리만 대충 감고 왔어요. 딱 타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켰는데 내가 맨날 올 때 내비게이션 안 켜거든요. 출퇴근길인데 내비게이션 켜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치? 근데 켜봤어 한번. 혹시 가능성이 있을까? 죽지 않으려고 켜봤는데 가능성이 있는 거야. 내가 맨날 왔던 길 막히는 길이었던 거야. 아침에는 맨날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막히는 길이었던 거야. 다른 길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른 길로 왔는데 한 10분 전에 왔어요. 네, 1시간이 조금 안 걸렸어. 맨날 글로 와야 되겠어. 네, 진짜 죽다가
깜짝 놀랐어. 맨날 오던 대로 왔으면 지금 도착했을 거야. 그러면 이 인간이 왜 안 왔지 하고 하영이 휴강이라고 좋아하고 집에 가고 막 이렇게. 자, 아휴, 풀었어요? 근데 딴 얘기하는 이유는 니네들이 안 풀고 있어서 그런 거야. 야, 봐봐요. 이거 낚시예요. 살짝의 낚시가 있어요. 걸리면 이거 아마 3점짜리 이 정도 될 건데 수능이면 걸리면 아웃이죠. 답이 5번이에요. 이게 2번이 낚시예요. 무슨 얘기냐면 봐봐요. 낚시를 잘 해결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x라는 집합에 누가 있냐면요. 마이너스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근데 이제 관계식이 fx인데 뭐라고 생겼냐면 x의 제곱에 플러스 a다 이렇게 생겼어요. 다 더해봐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더해봅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4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a다 이렇게 나오고요. 0을 집어넣으면 a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1 플러스 a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니까 다시 4 더하기 a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치역이죠. 그치? 이게 치역인 건 맞는데 봐봐. 집합이잖아. 치역은 집합이니까 그러면 요렇게 쓰면 되니? 지금 문제는 뭘 계산하라고 하냐면 치역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야. 함수값의 합이 20이 아니고 치역의 합이 20이야. 무슨 얘기냐면 집합인데 집합에서는 같은 원소를 두 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같은 원소를 두 번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치역은 원소가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5개가 아니라 3개가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3개의 숫자의 합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3a 플러스 5가 이제 20이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값은 얼마예요? 5다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야 돼. 함수값의 합을 구해라라고 했으면은 처음 답이 맞아요. 아까 낚시라고 할 때 2번이 맞아요. 알겠죠? 이거 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치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됐죠? 자, 문제를 그래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아이고 이게 1번이네요. 미안. 이게 유제 1번이야. 써야 되겠다. 유제 1번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유제 2번 있는데 유제 2번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대입만 하면 다 나오고요. 그래서 1, 2, 3, 4, 5, 6을 대입을 하는데 자 이제 앞으로 또 자주 보게 되는 모양인데 함수식을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정의를 다시 하냐면 자 이런 식으로 자 x가 여기는 홀수죠. 그 다음에 여기는 x는 짝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의역의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요 함수값을 달리 갖게 이렇게 정의를 다시 해도 됩니다. 정의는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라고 했고 정의역은 1, 2, 3, 4, 5, 6 이거 안 쓸게요. 그냥 말로 할게요. 1, 2, 3, 4, 5, 6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숫자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겁니다. 1 같은 경우에는 2가 되고 1로 다시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3 넣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5 넣으면 3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2 넣어봐요. 그러면 2가 되죠. 그 다음에 4 넣어봐요. 3이 되죠. 6을 넣으면 4가 되죠. 끝났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치역입니다.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0이죠. 그냥 이거는 그냥 독서 수준의 문제입니다. 됐죠?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로 가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이제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내용의 4번입니다. 함수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게 내용의 4번이고 읽어보죠. 4번에 보면 크게 4가지 단어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함수.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특히 1번하고 2번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볼게요. 첫 번째 1대 1 함수예요. 정의가 있어요. 그냥 정의가 있으면 정의를 기억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알겠죠? 정의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 말은 그냥 말로 할게요. 함수가 x에서 y로 가고 정의역 x가 있는데 x의 정의역 x에 있는 x1하고 x2하고 원소 2개가 있어요. 임의이니까 내가 어떻게 뽑아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x1, x2가 있는데 서로 다르게 뽑았어요. 자, 이면 어떻게 될 거냐면 함수값 있죠. x1이 선택한 함수값하고 x2가 선택한 함수값이 서로 다른 값이다. 자,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돼요? 이걸 보고 우리가 1대1 함수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야.
알겠죠? 앞에 있는 말을 좀 생략을 했는데 함수에서 정역 x에 있는 원소에 이게 정역에 있는 원소인데 걔네들이 서로 다르면 함수값도 서로 다릅니다. 알겠죠? 야,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 힘들어요? 자, 봐봐. 생각을 해보자. 이거 명제가 참인 거죠. 이렇게 생기면 1대1 함수이다. 이게 명제인 거죠. 그치? 됐죠? 그러면 이게 참이면 이렇게 생긴 거를 다 모은 집합이라고 치면은 이거 대우는 어떻게 돼요? 함수값이 같으면 x값도 같다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함수값을 갖는 애들 정역에는 나밖에는 없다 그 얘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게 1대1 함수고요. 그냥 정해요.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대1 대응인데 1대1 대응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포함이 돼요. 알겠죠?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의 부분집합이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얘는 일단 1대1 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는 요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서로 다른 원소를 정역에서 고르면 그때 함수값은 서로 다른 값이 나온다. 자, 이거는 가지고 있고요. 이 성질은 당연히.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는 치역을 찾아서 구해보면 그게 공역하고 똑같다. 치역이 공역하고 똑같은 집합이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1대1 대응이에요. 알겠죠? 거기 읽어보면 1대1 함수이고 치역과 공역이 서로 같을 때 1대1 함수라는 거는 요 노란색 얘기를 한 거예요. 요 1번 얘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대1 대응이 1대1 함수와 구별이 되는 부분인데 걔는 뭐냐면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걸 보고 1대1 대응이라고 한다. 1대1 대응이랑 그러면 똑같은, 봐봐. 1대1 대응이라는 단어가 보면 좀 이따가 하겠지만 얘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한번 해주는 게 좋냐면 일단 이 단원에서는 역함수 얘기도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알겠죠? 역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1대1 대응이니까. 자, 얘도 생각을 해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네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항등함수예요. 세 번째는 항등함수인데 자, 항등함수는 어떤 함수냐면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예요. 알겠죠? 나를 집어넣으면 내가 나오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자, 그래서 fx 자 이렇게 x의 함수값을 구하면 x다 이렇게 나오는 게 항등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일반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실수 전체를 갖다 내가 정의역으로 삼잖아요? 그러면 함수 이름이 y는 x예요. 알겠죠? 근데 실수 전체 집합이 정의역이 되지 않으면 꼭 y는 x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수함수예요. 자, 상수함수인데 상수함수는 뭐냐? 모든 정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으로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fx라는 함수 값이 숫자예요. 그냥 k다 이렇게 생긴 함수를 우리가 상수함수다라고 불러요. 얘는 c라고 썼네요. 예, c라고 해도 돼요. 자,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의 함수값만 모든 정역에 있는 원소가 가지고 있으면 이걸 보고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 있는 네 가지는 정의대로 정확하게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의대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이 상수함수까지의 내용이고 자, 이거 관련된 문제는 뒤에 레벨 1, 2, 3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자, 그거는 이따가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5번 합성함수예요. 자, 다섯 번째 얘기는 합성함수인데 이거는 뭐냐면 함수 두 개를 말 그대로 이어 붙인 겁니다. 알겠죠? 함수 두 개를 이어 붙인 건데 함수 두 개가 필요해요. 일단 정의를 한번 해보면 f라는 함수가 있는데 x에서 y로 가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y에서 z로 가요. 이어 붙여야 되니까 한 집합, 그러니까 한 함수에서의 공역이 또 다른 함수에서는 정의역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대응관계를 그려보면 x라는 집합이 있고 f로 연결이 돼 있고 y라는 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g라고 함수가 있고 z라는 집합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원소를 갖다 x라고 하고 그 다음에 y라고 하고 그 다음에 z라고 하고 이렇게 원소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보세요. 합성함수라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x는 y밖에 없으니까 이리로 가겠죠. y는 z로 이렇게 가겠죠. 그치? 그러면 내가 만약에
x를 선택을 한 다음에 그러면 그 x가 y로 갈 것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z까지 갈 수 있는 거야. 함수를 이어 붙이면.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함수 두 개를 거쳐서 가는 결과를 마치 x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한 방에 z까지 가는 것처럼 함수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두 개를 이어 붙여서. 그럼 그렇게 생긴 함수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g 합성, 이게 합성이라는 뜻이에요. g 합성 f. 자, 이렇게 생긴 표현법을 써요. 알겠죠? 얘네들이 자리가 바뀝니다, 서로. 자, 이렇게 생기는 함수를 보고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불러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생긴 표현법을 보고 우리가 합성함수다라고 부르고요. 자,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봐봐. 그러면 요 g 합성 f라는 함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라는 집합에서 y를 건너뛴 것처럼 보이고 z까지 갑니다. 됐죠?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z라는 원소가 나오는데 어떻게 계산이 돼서 나오냐면 g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내가 x를 집어넣으면 나와요. 알겠죠? 이해되죠? 그냥 요 부분을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요걸 그냥 하나의 함수처럼 생각을 하면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치? 다만 이거 자리가 바뀐 건데 자리를 왜 바꿨느냐 이거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합성함수는 자리를 왜 바꿨느냐 이대로 그냥 계산하고 싶어서 바꾼 것 같아요. 교과서에 봐봐. g 얘는 이렇게 생긴 함수라고 표현을 하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계산을 할 때는 그냥 여기 합성함수 표현을 그냥 괄호로 바꿔버리면 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싶어서 얘네들의 자리를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이거는 정의하기 나름이니까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이 내용밖에 없습니다. 합성함수는. 알겠죠? 합성함수는 이 정도의 내용밖에는 없고요. 밑에 보면 이제 막 예제가 쭉 남아 있는데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성질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교환법칙은 성립 안 하고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대요. 알겠지? 자, 그래서 결합법칙 성립하는 거 이따가 문제로도 하나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기억을 해놓고 교환법칙은 당연히 안 됩니다. 알겠죠? 정역, 공역도 안 맞아요. 자, 그래서 그거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예제 2번 볼게요. 자, 예제 2번 보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죠. fx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름이 뭐냐면 EX-1이에요.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는 마이너스 3 곱하기 X의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있죠. 자,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GA예요. 자, 이렇게 써있는데 얘가 얼마냐면 13이다. 다시 쓸게요. 봐봐. F 합성 G라고 아마 문제는 많이 써줄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를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3이다. 이렇게 나온대. 자, 봐봐요. 일단 만약에 이거 잘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헷갈려도 이거 하나는 꼭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이렇게 써있잖아? 그럼 이대로는 문제를 못 풀어. 알겠지? 이렇게 써있는 상태로는 문제를 못 풀고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F라고 써놓고 그냥 가로 열어. 그 다음에 GA를 대입해. GA를 대입해서 얼마가 나온다? 13이 나온다. 자, 이렇게 써져 있는 표현이야. 이렇게만 바꿀 수 있으면 합성함수 문제는 반은 풀어. 알겠죠? 이해 하나도 못해도 거의 대부분은 다 풀 수 있어. 반이 아니라. 알겠죠? 그럼 이대로 놓고 풀어보자. 봐봐. 그럼 나는 A라는 값을 구하는 거잖아. A라는 값을 구하는 건데 일단 한 번에는 못 구하겠고 그냥 그래서 얘를 하나의 숫자처럼 생각을 해. 어차피 숫자니까. 그럼 내가 F에다가 얼마를 집어넣으면 13이 나오니 이런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G를 대입해. 2배에 GA잖아.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잖아. X 대신에 이거 들어갔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집어넣은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다 계산했더니 13이 나온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GA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7이라는 소리죠. 이해돼요? 여기에다가 뭐야 이거 여기에다가 7을 넣어야지 1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건 결국 GA가 7이라는 얘기지. 근데 GA는 또 뭐냐면 마이너스 3 곱하기 A에다가 플러스 1인데 이게 7이래. 그럼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런 식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받고 그냥 얘를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하세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치환이에요. 치환. 자, 치환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알겠지? 근데 꼭 뭐 치환은 꼭 문제를 바꿀 필요가 있나? 그냥 계산할 때 그냥 이렇게 해도 되지.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합성함수에서 똑같아요. 다. 저거만 할 줄 알면 풀 수 있다고 했어 내가. 봐봐. 읽어봅시다 또. 보시면 대응표가 있는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래요. 자, x에서 x로 가는 함수인데 1, 2, 3, 4가 집합의 원소예요. 1, 2, 3, 4가 집합의 원소고
1은 2로 가고 2는 3으로 3은 4로 4는 1로 자 이렇게 가는 대응관계를 갖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근데 g라는 함수가 있어요. g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도 x에서 x로 간대요. x에서 x로 가고요. f에 자 그냥 바로 쓸게. 봐봐. f 합성 ga를 대입하면 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fg야 이렇게 쓰라고. 그럼 문제 반은 푼 거야. 합성함수 문제 반은 푼 거야. 자 이게 3이래. 그럼 여기서 내가 찾아낼 수 있는 정보는 뭐냐면 봐봐. 내가 얼마를 집어넣었더니 3이 나왔어. 여기 봐봐. 내가 얼마를 집어넣어야 3이 나와? 2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G1은 얼마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이해돼요? 별게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봐봐. 그 다음 표현은 뭐라고 써있냐면 G 그 다음에 합성 F1이다. 자 2다 미안 2다 이렇게 써있는데 얘가 1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거든? 그럼 이건 또 뭔 소리야? 내가 G는 못 만들어. 지금은 못 만드는데 여기를 보니까 F2를 대입했더니 1이 나왔다 이렇게 써있는데 F2는 얼마냐 이거야. 3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G3은 얼마라고? 1이라고 가르쳐줬다는 뜻이야. 알겠죠? 얘네들이 나온 이유는 얘네들을 설명해주고 싶어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풀라는 거는 자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거는 뭐냐면 F, G3이 얼마냐 요거 풀으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그냥 이거 하나씩 풉시다. 그럼 G3은 또 얼마야? 1이니까 F1은 얼마니?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F1은 얼마예요? 2잖아. 나왔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뭘 물어보냐면 더하는 건데 이제 G에다가 F4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치? 그럼 F4예요. 그럼 F4는 얼마냐면 찾아보자.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쓰라는 거냐면 G1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쵸? 그럼 이거 위에 힌트 있겠지? 2네요. 됐죠? 그럼 더하래요. 얼마예요? 이 제로로네 이게 4.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합성함수는 얘 막 이렇게 막 나오니까 뭔가 어려워 보이는데 일단은 기억해야 되는 건 요거야. 알겠지? 그냥 이 표현만 쓸 줄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는 풀 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이제 한 발 더 나가면 교환 법칙은 안 된다. 그러니까 바꿔 쓰면 망해.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더 좋고. 결혼 법칙은 돼야 안 돼요? 그건 된다. 순서 이게 순서대로 있을 때 묶는 순서는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정도는 기억을 하면 편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봐봐. 4번이에요, 이제. 자, 그 4번이 이제 성질로 나오는 얘기인데 읽어보면 fx는 2x 플러스 a래요. 자, 그 다음에 h 합성 g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에다가 x다 이렇게 썼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x제곱 마이너스 2a래요. a가 똑같은 문자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h 합성 g 그 다음에 합성 f 자 이렇게 써놓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를 대입했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했대요. 그랬더니 답이 11로 나왔대요. 됐지? 봐봐요. 이 결혼 법칙되는 거 설명하고 있는 문제야. 나한테 주기로는 이분께서 H랑 G랑 합성되어 있는 거를 주고 F는 따로 줬잖아. 근데 F랑 G랑 묶어버리고 H를 따로 줬잖아. 그치? 근데 그냥 쫄지 말고 이거 어떻게 해도 된다는 거야? H랑 G를 합성을 한 다음에 F를 집어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배운 대로 써드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자 됐죠? 그러면 F-1이 얼마인지 계산해보면 돼요.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A-2네요. 그러면 얘는 H합성 G라는 그냥 요거 함수 하나예요. 여기에다가 A-2라는 값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H합성 G라는 함수 자체의 식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A-2를 다시 X에다가 집어넣고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풀라는 거죠. 그럼 A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4인데 얘가 11이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이해돼요? 자 A-2를 여기에 있는 X자리에다가 대입하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이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얘기는 자 방정식만 풀면 되니까 A제곱이고 마이너스 6A이고 11 넘어가면 마이너스 7이고요는 0이니까 A 마이너스 7하고 자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그러면 여기서 A값은 7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건데 양의 실수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A는 7. 자 얘를 선택해주는 게 맞죠. 얘는 답은 아니죠. 그치? 됐어요 이게?
봐봐요. 지금 다 논리는 하나밖에는 없어요. 그치? 뭐 여기서 벼락박히 쓴 것도 얘 논리랑 논리니까 두 개 정도밖에는 없어요. 여기서 큰 논리는 뭐냐면 계속 그냥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합성함수는. 알겠죠? 공부할 때 이게 2학년들하고 3학년들하고 약간 공부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해요. 예, 다르기는 한데 2학년 때는 유형이 뭐가 있나를 다 살펴보는 게 맞고요. 3학년 때는 그 유형을 다 기억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어떤 개념으로 풀었나 얘기하는 게 맞는데 꼭 이걸 학년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없어요. 수능을 보려면 다 못 외워요. 다 못 외우니까 생각하는 법을 좀 봐야 되는 거고 내신은 보자마자 풀어야 되니까 이게 그렇잖아. 문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리고 예, 시간이 좀 적으니까 보자마자 풀어야 돼가지고 경험 많이 해놓고 조금 기억도 해놓고 하는 게 좋은데 그래도 공부를 할 때 좀 잘하는 방법은 그렇다고 내가 모든 유형을 다 외울 수 없잖아. 나도 못해요. 그치? 나도 맨날 보면 새로운 문제 있고 수능은 당연히 나오고 새로운 문제가 학교 내신도 가끔 선생님 이상한 데서 찾아가지고 새로운 문제 냅니다. 내는데 문제는 그런 것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짜 수학을 잘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치? 진짜 잘하는 건데 잘하는 방법이 그렇다고 막 어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가져와서 문제를 푸냐 그건 아니야. 그러니까 문제 풀 때마다 혹시 내가 틀린 문제라거나 아니면 내가 뭐 문제 풀 때 조금 힘들었다거나 하면은 이게 도대체 내가 모르는 무슨 개념을 썼는지를 찾아야 돼.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야 근데. 알겠죠? 자, 그래서 개념들을 잘 일단 기본적으로 쓰이는 개념을 잘 기억하자. 근데 합성함수는 아까부터 계속 말하지만 그거 하나밖에 없어. 알겠죠? 그럼 역함수 해봅시다. 자, 7번에 보면 역함수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자, 보세요. 역함수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요 집합이 두 개가 필요 없습니다. 자, x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y라는 집합이 있어요. 됐죠? 자, 원소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x가 y로 이렇게 대응이 됐어요. 그치? 이렇게 가는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아까? 봐봐.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을 가졌죠? 그럼 이걸 보고 뭐라고 불러? 함수. 그치?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심심해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까? 봐봐. x가 y로 화살을 쏴서 맞았지. 반대로 한번 쏘고 맞으면 복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y라는 애가 다시 화살을 날 맞춘 놈한테 쏘는 거야. 이해돼요? 이거를 조금 뭐 다시 말하면 역대응이겠죠. 이게 대응이라면 이렇게 가는 건 역대응이야. 알겠지? 자, 일단 역대응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역대응을 했는데 역으로 대응을 해도 함수가 되더라 라고 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역함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그걸 보고 우리가 역함수다 이렇게 부른대요. 됐죠? 그러면 자, 생각을 해봐. 이거는 그냥 자, 보세요. x랑 y랑 있었어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에는 1하고 2가 있었어요. x가 1을 맞췄어요. y는 1을 맞췄어요. 됐지? 그럼 이거 함수 맞아요? 틀려요? 이거 함수는 맞아요. 당연히. 함수. 됐지? 근데 봐봐. 역대응을 시켰어. 역대응을 시키면 어떻게 될 거냐? 1이 x를 맞추고 다시 1이 y를 맞춰야 돼. 그쵸? 그러면 역대응을 해보니까 역대응이 함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된 이유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1이 두 개나 쌌어요. 원소가 하나의 함수값을 갖는 게 아니라 두 개의 함수값, 말이 안 되네요. 두 개의 된 값을 가져요.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2라는 애가 또 대응이 안 됐어요. 이거 두 가지를 다 막아야 돼. 다 막으려면 생각을 해봐. 일단 화살 맞을 때 하나만 맞아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날 맞춘 애는 하나가 있어야 돼. 무슨 뜻이야? 1대1? 함수라는 뜻이지. 함수. 그치? 이해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례가 있으면 안 되죠. 모두 다 맞아야 되죠. 그럼 정역이랑 y랑 정역에 있는 집합이랑 그 다음에 공역에 있는 집합이 있는데 공역에 있는 애들이 모두 화살을 맞아야 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치역이랑 공역이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1대1 함수에서 벗어나서 뭐가 되는 거야?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역함수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1대1 대응이 전제가 돼야지만 역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역함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1대1 대응이 돼야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 함수를 보시면 이 빨간색 함수가 이제 역함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고 얘는 y라는 집합에서 x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예요. 알겠죠? 거꾸로 갑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기호로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봐봐. 기호로 쓰면 역함수는 자,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온 함수잖아. 그치? y를 집어넣어서 x가 나온 함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똑같은 뜻이에요.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대응관계로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얘기가 있는데 그럼 문제 풀 때는 뭘 쓰느냐? 자 보세요. 문제 풀 때는 뭘 쓰느냐? 이 얘기를 그대로 씁니다. 자 봐봐. 누군가가 너한테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왔대. 그치? B를 집어넣었더니 A가 나왔대. 근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대응표를 봐봐. 이 대응관계를 보면 이건 무슨 소리였냐면 B가 A를 맞췄다라는 얘기잖아. 근데 원래 함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굴 맞춘 거야? A가 B를 맞춘 거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쨌든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A랑 B가 연결이 돼 있다. 대응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표현으로 뭐가 될 거냐면 F, A는 누구다? B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똑같은 뜻이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뭐 비율로 얘기할 수 없잖아. 80%는 이걸로 풉니다. 역함수 문제에서 거의 100% 다 이걸 활용하긴 하고요. 정말로 한 80%는 이걸로만 풀립니다. 알겠죠? 이거를 잘 활용해야 돼. 자, 이게 B랑 A가 연결이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A랑 B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함수에서는. 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거 뭐 그래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자, 봐봐요. 자, 이게 첫 번째 얘기라고 할게요. 중요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자질구레한 것들이 좀 나와요. 성질이라고 해가지고. 자질구레한 것들이 나오는데 역함수랑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쓸게요. 자, 나랑 합성을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봐봐. 역함수에다가 다시 누굴 집어넣냐면 fx니까 fx를 집어넣었다 이런 얘기가 되죠. fx는 얼마 나오죠? fx는 얼마 나오죠? y 나오죠. 그럼 얘가 y죠. 그러면 f 역함수 y야. f 역함수 y인데 이건 다시 얼마죠? y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죠. 자, 그러면 얘는 x가 나와요. 무슨 얘기냐면 x를 집어넣으면 x가 나오는 함수가 함수랑 역함수랑 대응을 하면 얘 성립을 해요. 이해돼요? 함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성립을 해. 자, 그래서 얘가 무슨 함수가 되는 거예요? 항등함수가 됩니다. 항등함수가 되는데 얘네들은 정역이랑 공역이랑 이렇게 뒤집어도 항등함수가 되겠지. 자, 그래서 나랑 역함수를 합성하면 항등함수가 된다. 자, 그 얘기가 써있고 그 다음에 역함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입니다. 알겠죠? 자, 역함수는 당연히 자기 자신이고요. 세 번째. 자, 네 번째도 기억을 하세요. 내가 만약에 G랑 F를 합성을 해서 역함수를 구하면 이거는 F 역함수와 G라는 함수의 역함수를 합성한 거다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라는 집합이 있고요. Y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여기로 가는 함수가 F예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는 Z가 있고 여기가 Z야. 자, 그러면 합성함수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합성함수면 뭐라고 표현이 됐냐면 G 합성 F다 이렇게 표시를 하기로 했죠. 자, 근데 역대응을 시켰어요. 역함수가 있어가지고 G 역함수고 그 다음에 여기도 F의 역함수다 이렇게 써있어. 그러면 이게 한 번에 이렇게 갔지만 사실은 거쳐 가는 거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거친 걸 합성한 거잖아. 그러니까 역함수 입장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맞을 거냐면 요렇게 가고 요렇게 가는 걸 합성해서 요렇게 갈 거 아니니? 그럼 얘가 G 역함수고 그 다음에 얘가 F의 역함수니까 먼저 한 거를 바깥쪽에다가 쓰고 그 다음에 먼저 한 걸 뒤에다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는 걸 앞에다가 쓰니까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요렇게 빨간색이 요렇게 한 번에 가는 함수가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 있는 노란색 함수, 요 위에 있는 요 한 방에 간 노란색 함수의 역함수가 요 빨간색 한 번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요렇게 쓰는 게 맞는 거지. G 합성 F의 역함수는 뒤집어야 되지.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자체를 아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지? 이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요 얘기를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9번째 얘기는 이제 그래프예요. 그 책 순서대로 그냥 쓰고 있어요. 번호는. 자, 9번째 얘기는 그래프인데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요것만 하나 기억을 하면 되는데 이거 하기 전에 자, 봐봐. 많이 쓰이진 않지만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역함수 만들기예요. 알겠지? 역함수를 만드는 건데 자, 보세요. 역함수를 만들어라 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첫 번째는 뭐를 하냐면요. F 역함수 Y는 X라는 대응으로 만드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글로 정리를 하면 이거를
보통 우리가 보는 함수는 y는 x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죠. y는 어쩌고 저쩌고 x다 이렇게. 근데 그걸 갖다가 x를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 이거 순서를 지켜서 풀어야 돼. 두 번째 과정이 뭘 만드는 거냐면 y는 f 역함수 x를 만드는 건데 이 과정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야. 뭐냐면 y는 f 역함수 x다 이렇게 썼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비교해봐. 위에 위에 거를 억지로 2번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럼 무슨 관계가 성립하냐면 지금 y 대신에는 x를 x 대신에는 y를 대입해서 만든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예요. 이해돼요? y 대신에는 x를 x 대신에는 y를 집어넣으면 이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거니까 됐죠?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y는 f 역함수 x랑 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y는 fx랑은 무슨 관계일 수밖에 없냐면 이 과정 때문에 2번 과정 때문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래프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y는 fx와 y는 f 역함수 x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역함수 얘기에서는 주로 두 가지가 문제 풀 때 많이 쓰이는데 요게 제일 많이 쓰여요. 알겠죠? A랑 B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 얘기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좀 복잡한 문제로 가면 그래프가 서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얘기를 많이 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얘기는 뭐 정리하면 되게 많아요. 내용이 이렇게 책으로도 한 페이지잖아. 지금 요약된 책인데도 자 되게 많기는 한데 결국 요 파란색 얘기 두 가지만 잘 활용해서 문제는 풀면 풀립니다. 알겠죠? 가끔 뭐 이런 거 나오기는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문제 풀 때 역함수 얘기다라고 하면 일단 요 파란색 두 개부터 먼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아요. 자 볼게요. 그러면 자 읽어봅시다. 보세요. 자 역함수 문제들도 하나씩 보면 자 읽어보고 봅시다. fx가 ax 플러스 b예요. 예제. 근데 뭐라고 써있냐면 f 역함수 4는 1이다 이렇게 써있죠? 자 봐봐. 아까 말한 대로 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뜻이에요? f1은 얼마다? 4다 이 얘기야. 알겠지? 다시 정리해보면 자 그 다음에 f 합성함수니까 그냥 f1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써있는 건데 f1이 4니까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가 되냐면 f 4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4가 나오고 4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a, b 값을 찾으세요. 그냥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끝났죠? 그럼요. 자 그래서 이것만 푸시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냐면 a 플러스 b는 4다 이게 첫 번째 식이고요. 그 다음에 4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다 이게 두 번째 식이죠. 연립방정식 푸시면 마이너스 3a가 6이라고 나오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b는 얼마예요? 6이라고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f 역함수 8을 구하라고 했는데 f 역함수 8이 얼마냐 요거 구하라고 했는데 모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알파라고 나와요. 그럼 이 얘기는 f 알파가 얼마다? 8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겁니다. 역함수 구하는 게 아니고. 알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6은 8이라고 나오니까 알파라는 값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역함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됐어요? 이해? 돼요? 자 그래서 얘는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는 뭐만 이용해서 푼 거야 지금? 요 얘기가 f1은 4다 이것만 이용해서 푼 겁니다 지금. 이해됐죠? 내가 첫 번째로 박스집 파란색 내용 그것만 이용해서 푼 문제예요. 하나 더 풀어볼게요. 그 다음 자 계속 이런 문제들인데 유제 5번 봅시다. 유제 5번은 두 1차 함수가 있는데 fx는 3x-1이고요. 그 다음에 gx는 마이너스 6x 플러스 5예요. 근데 문제는 g에 그냥 바로 이렇게 써요. 그냥 합성이고 a예요. 됐죠?
자, 요렇게 썼는데 얘가 마이너스 7이 나왔다. 이거 풀란 얘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풀었던 두 개를 합쳐놓은 건데 이거 그냥 모르니까 문자 하나처럼 생각을 하면 이거 통째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등식에 성립할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6 한 다음에 f역 함수 a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플러스 5라고 쓰면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나올 거라는 뜻이야. 돼요 이해? 그러면 여기는 f역 함수 a는 얼마라고 써져 있는 거야? 2라고 써져 있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봐봐. 이거 때문에 문제된 거야? 그럼 이건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거 무슨 소리냐 이거야 이게 F는 얼마다? A가 1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F 2값만 구하면 되니까 2를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예요? 6 빼기 2니까 5죠. 그러니까 A 값이 얼마나? 5다. 이렇게 풀리는 거야. 이해돼요? 또 요것만 썼어. 그치? 예, 뭔가 새로운 얘기가 없어요. 역함수는 정리는 되게 많이 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예, 요 정도의 스킬만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은 공식 기억하라고 내는 문제니까 한번 보세요. 자, gx는 마이너스 2x의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g, 그 다음에 합성, 이렇게 쓸게요. 합성 fx다 이렇게 써있는데 얘는 3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각 먹었네요. 그치? 정리해가지고 gx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건 뭐 필요하면 하기로 하고요. 자, 얘가 뭐라고 써있나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 얘는 g 합성, 그 다음에 g 합성 f의 역함수에 다시 괄호치고 2를 구하래요. 뭔가 복잡하게 생겼네요. 그치? 야, 근데 쫄 게 없는 게 봐봐. 이거 공식 왜 외웠는지 물어보는 거야. 이거 어떻게 바꾸기로 했죠? 자, 밖에 괄호 밖에 역함수가 있으면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한 거면 둘이 역함수를 각각을 구해서 뒤집어서 쓰라고 했죠. 이렇게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는 뭐가 성립하죠?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괄호를 어디다가 묶을지는 내가 정하면 돼. 근데 G합성 F가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묶으면 돼.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2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자, G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G역함수의 이 값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모르니까 잠깐 알파라고 두면 이 얘기는 내가 G라는 함수에다가 알파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3을 계산하면 2가 나올 거다 그 얘기지. 그럼 여기에서 알파라는 값은 얼마라고 나와요? 2분의 1이라고 나오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무슨 얘기가 되는 거냐면 G 합성 F라는 함수에다가 얼마를 2분의 1을 집어넣으세요 이 얘기네. 그럼 얘는 3 곱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풀면 끝이죠. 그럼 답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답이죠. 됐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끝났어요. 함수 얘기. 정리하면 이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됐죠? 됐어요? 자, 여기서는 요거 하나 써먹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요 성질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있죠. 그쵸? 역함수얘기 별거 없어요. 다. 자, 저 첫 번째 얘기가 거의 대부분의 문제 해결에 실마리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레벨 1번 문제들이 또 쭉 있는데 거의 뭐 한 두세 줄만 풀면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풀이는 다 해주기로 했으니까 이거는 그냥 빠르게 풀게요. 봐봐. 1번은 fx가 ax의 플러스 a의 제곱이다.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g라고 하래. 자, 봐봐. 이 표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3을 집어넣 3, a-1이 요 그래프에 포함되는 점이래. 자, 봐봐. 이 얘기는 또 누구랑 똑같냐면 F3이 a-1이다. 요 얘기랑 똑같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a-1이라는 값이 F3이니까 3을 집어넣으면 3a 플러스 a의 제곱이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이니까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라 a는 마이너스 1이죠. a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였어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f 2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 마이너스 2값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바로 대응을 하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다. 이거 풀라는 얘기니까 2 플러스 1이나 3이죠. 이 정도로 문제 나오면 이건 다 3점이에요. 알겠죠? 모의고사 같은 데서.
예, 레벨 1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부분 다 3점짜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도 풀게요. 자, 이번에는 집합이 서로 함수가 서로 같다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함수가 서로 같은 건 무슨 뜻이라고요? 정의역 공역이 같고 대응관계도 같은 거야. 알겠지? 자, x에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가는 두 함수니까 정의역이랑 공역은 해결을 해줬죠? 대응관계만 같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3하고요. 그 다음에 g-3이 같은 값입니다. 네, 동시에 f1이라는 값이랑 f1이라는 값이랑 g1이라는 값도 같은 값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라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해보면 fx가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a니까 마이너스 6 플러스 a다 이렇게 써버리면 되고요. g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3b에 플러스 1이죠.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요 a 플러스 3b에다가 얘가 답이 16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1을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1을 집어넣으면 2고 그 다음에 플러스 a겠네요. 그 다음에 또 1을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b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정리하면 a-b라는 함수는 얼마라고 나와요? 0이라고 나오죠. a는 b네요. a랑 b랑은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4a죠. 위에 거 b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4a가 되고 이게 16이니까 a랑 b는 둘 다 얼마다? 4라고 나오죠. 끝. 자, 그래서 둘이서 다음 8입니다. 별거 없죠? 자, 집합이 서로 같은 개념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자, 세 번째 것도 풀어보죠. 세 번째 문제는 fx가 ax-1이에요. 잘못했다. 플러스 1이에요. 그 다음에 gx는 얘가 이제 조금 이상한데 나누어져 있죠. x 플러스 2예요. 이거 언제냐면 x가 1보다 작을 때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1이에요. 이거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g, 나는 그냥 한번 쓸게요. f2예요. 자, 대입을 했더니 얼마가 나왔냐면 7이라고 나왔어요. 됐지? 푼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면 이거는 별거 없죠? f2이 얼마인지만 구하시면 되죠. f2이 얼마죠? 1 집어넣으면 a 플러스 1이죠. 자, 요 값이 7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g라는 함수에서 7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제일 처음에 x 플러스 2가 7이 나왔어요. 그러면 x는 얼마죠? 5여야 되죠. 자, 근데 봐봐.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 나는 x가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1보다 작은 값을 집어넣어도 7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7이 나오려면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얘가 1보다 작은 건 아니잖아. 그치? 요거 때문에 틀렸어요. 됐죠? 이건 안 돼.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x 플러스 2, 7이 되게 하는 숫자를 찾는 건데 문제는 이때 x값이 얼마라고 나오냐면 넘어가면 6이니까 3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얘가 이제 마지막으로 1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되네요. 그치? 그러니까 나는 g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답이 7이라고 나올 거라는 뜻이야. 근데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얼마다? 3이다. 그러니까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풀어달라는 뜻이지. 이해돼요? 자, 간단하네요 다들. 그쵸?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자, 이번 문제 4번은요. 자, 이번에는 g라는 함수가 3분의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죠. 야, 계속 똑같네요. 그치? f 그 다음에 gx인데 이거를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냐면 2x 플러스 1이다.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나왔을 때 자, 보세요. 이걸 가지고 gx를 이용해서 fx를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요. 만들 수 있습니다. 예, 만들 수 있어요. 여기 3분의 x 마이너스 2에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냥. 이해됐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gx 자리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라는 거냐면 3분의 x-1을 집어넣고 2배 한 다음에 1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3분의 2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4에다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답이 3분의 2의 x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x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치? 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내가 여기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라는 뜻이냐면 2를 집어넣으라는 뜻이죠. 잠시만요. 잠시만. 잠시만요. 이렇게 풀면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얘들아 미안. 잘못 썼어. 야, 이거 아니야. 다시 할게. 이건 좀 복잡하네. 그냥 다시 풀어줄게요. 봐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시 쓰자. 여기가 3분의 뭐 x-2죠. 얘가 뭐냐면 2x 플러스 1인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처리하면 되냐면 얘 있죠. 얘. 요거를 갖다가 t라고 놓으세요. 얘를 fx에 대한 함수로 바꾸고 싶으시면 얘를 t라고 놓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돼요. x-2는 3 곱하기 t가 되니까 x는 3t 플러스 2가 돼요. 그래서 x를 3t 플러스 2로 치환을 하시면 3t 플러스 2로 변형을 하시면 ft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데 2배에 3t에 플러스 2가 되고 플러스 1이 돼서 6 곱하기 t에 플러스 5가 되죠. 자,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f 얼마를 구하는 거냐면 2 구하라고 했으니까 6이 12 플러스 5라 얘는 17이다. 이렇게 푸시면 답이죠. 네, 이렇게 풀면 돼요. 아까 내가 쓴 거 잘못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게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그냥 숫자 가지고 푸셔도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지금 문제에서는 누굴 구하라고 그랬냐면 f2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를 2로 만들어주는 숫자를 찾는 거야. 그럼 8이거든? 그래서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그냥 답이야. 그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5번. 자, 5번도 볼게요. fx는 ax 플러스 b예요. 1차 함수인데 f-1은 3이래요. f-1은 마이너스 3이래요. 자, 요 표현을 한번 보자. f1하고 역함수에 1을 집어넣은 값하고 서로 같은 값이 나왔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치?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이 값이 얼마인지 찾아야 되거든? 얼마냐면 몰라요. 그치? 근데 자, 봐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f에다가 내가 1을 집어넣으면 a라고 나와. 그치? 근데 f 역함수도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와. 근데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말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이건 a라는 값을 집어넣었을 때는 1이 나온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a가 나오고 그 다음에 a를 집어넣으면 1이 나오는 숫자다. 이게 똑같은 숫자를 갖는데요. 그치? 자, 이거를 찾아야 되는 건데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요 값이 얼마냐면 1이에요. 요 값이 얼마냐면 1입니다.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둘이 서로 바꿔서 같은 값이 되려면 1밖에는 안 돼요.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는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어서 같은 값이 나왔다라는 거는 1에서 교점이 생겼다라는 얘기인데 교점이 y는 x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거는 a 값이 1이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f1은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계산을 하시면 어떻게 될 거냐면 f-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고요. 그 다음에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f1은 a 플러스 b인데 이건 얼마냐면 1이죠. 요거 두 개 계산하시면 답이에요. 그래서 b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요. a는 2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가 5번입니다. 곱하면 마이너스 2겠죠. 이해돼요 이거? 됐어요? 요 부분 특히 이거 얘가 똑같이 a다, a가 1이다 요거 이해를 해야 돼.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이제 그 다음에 레벨 2로 갑시다. 레벨 2로 갈 건데 자, 요건 한번 풀어보자. 어떤 거 풀 거냐면 문제 1번 있죠? 부등식 나오는 거 있는데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 물 한 번만 먹고 올게요.
그냥 뭐지? 아, 일 번 자, 문제는 뭐라고 그랬냐면요. 자, x라는 집합이요. 정역이 자, 0에서부터 3까지에 있는 모든 숫자인 것 같아요. x는 실수가 되는 것 같고요. 원소 x에 대해서 공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공역은 y인데 얘가 1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y는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x에서 y로의 대응이요. 대응 관계가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이렇게 생겼대요. 그치?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대응이 되도록 하는 얘가 이 대응이 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의 값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봐봐. 지금 내가 0에서부터 3까지 y라는 값이 갖는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값의 범위가 여기 1하고 10까지의 숫자로 들어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됐어요? 봐봐. 그럼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근데 얘는 포물선이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한번 바꿔보면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생긴 함수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정의역이 0에서부터 3까지니까 1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a-1이 최소값이 될 거예요. 얘가 가는 함수값의 범위는 치역의 범위. 그러니까 얘가 가는 y값의 범위는 요 y는 그 다음에 다시 최대값은 어디에서 형성되겠어요? 1에서 멀리 떨어진 3에서 형성이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 4가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3이 돼요. 요렇게 생긴 값의 범위가 누구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냐면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이제 치역이 되는 거잖아. 그치? 요게 치역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 있는 y라는 집합에 얘가 부분 집합이 돼야 된다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직성 관계로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맨 처음에 여기에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이 여기에 있죠. 10이라는 값이 있는데 여기에 만들어낸 함수가 함수 값들이 a-1이라는 값부터 얼마 차이 나냐면 4만큼 차이 나니까 여기에 있는 a 플러스 3이라는 값이 이런 식으로 포함이 되어야 얘가 함수값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그래야지만 1대1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 마이너스 자, 함수가 될 수 있죠. 1대1은 아니에요. 자, 함수가 될 수 있죠. 그래서 a-1이라는 값은 1이라는 값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그래서 a는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동시에요. 이건 두 개 다 만족해야 돼요. 양쪽 다. 그 다음은 a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얘는 1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a라는 값이 7보다 작거나 같다요. 그래서 답은 2보다는 커야 되고 a라는 값이 7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답이죠. 그럼 요 안에 있는 정도 몇 개예요? 예, 6개요. 이렇게 풀면 답이야. 알겠죠? 자, 1번. 그 다음에 2번 풀게요. 자, 2번은요 그냥 해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순차적으로 쭉 풀어보면 돼요. x라는 집합이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원소가 있는데 f에 x 플러스 1 자,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3에다가 마이너스 2배 f의 x 기존에 있는 x의 함수값에다가 2배에서 3에서 빼면 돼요. 자, 모든 원소의 합이 6이라고 했을 때 상수 a값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자. 자, 이게 문제입니다. 할게요. 봐봐. f1은 얼마냐? 문제에 나와 있을걸요? a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원소가 4개 있으니까 다 구해야 되니까 2는 얼마냐?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야. 뭐냐면 3에서 빼 2배 한 다음에 f1 값을 대입해서 빼는 거야. 얼마예요?
3-2a예요. 됐죠? 그 다음에 F3은 얼마냐? 3에서 마이너스 2배하고 3-2a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또 얼마가 나오냐면 계산할게요. 3이고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요. 플러스 4a예요. 자, 3번까지 함수 구했어요. 4번 구합시다. 자, 4번은 얼마일 거냐면 3에서 마이너스 2배에 다시 마이너스 3 플러스 4a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마지막 함수값이에요. 얼마 나와요 이거? 6이죠 6. 그치? 9죠? 그러니까 99 마이너스 8a예요. 됐죠? 자, 이 모든 값의 합이 얼마래요? 다 더해보죠. a구 3-2a구 마이너스 3 플러스 4a고 여기까지 계산해볼까요? 얼마예요? 이거 0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니까 3a죠? 3a에다가 9 마이너스 8a를 하라고 했으니까 9 마이너스 5a라고 나오겠네요. 그치? 자, 9 마이너스 5a라고 나왔는데 이 값이 얼마라고 써있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6이래요. 그럼 a라는 값이 얼마죠? 3이죠? 됐어요? 답이 3번 맞아요? 맞죠 당연히 맞는데 확인할 게 있어요. 아까 유제에서 당했잖아. 여기서 같은 원수 있으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3 넣어봐야 돼요. 3이고요 3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3 나오죠? 그죠? 여기다가 3 넣어봐요. 3, 4, 12, 9 겹치는 게 없어야 돼. 마이너스 24니까 안 겹치네요. 그치? 마이너스 24에다 보니까 마이너스 13이죠. 예, 겹치지 않네요. 됐어요. 이거 틀렸죠 계산. 이거 얼마예요? 15죠. 그치? 봐봐 이게 자 맞니? 불안해. 됐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인은 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도 풀어보죠. 4번. 자, 그림은 자 이렇게 생긴 함수에 대해서 그림 그려야 되겠네요. 1구, 2구, 3, 4, 5 y는 자 2, 4, 6, 8, 10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FA랑 그 다음에 F 역함수 B랑 둘이 서로 더해서 7이다 이렇게 나오래요. 그리고 자연수를 찾으래요. 이거를 만족하는 자연수를 찾으라. 자, 문제는 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는 6으로 가고요. 3은 10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4는 2로 가고요. 그 다음에 5도 4로 가죠. 자, 이렇게 써있는 거 맞죠? 푼다 보세요. 자, 뭐라고 써있냐면 FA하고 더하기 F 역함수 B예요. 자, A랑 B가 될 수 있는 값을 찾는데 더해서 7이래. 한다? 나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그냥 계산해요. 계산하는데 경우의 수를 다 구해요. 이렇게 딱 표를 그린 다음에 A가 FA 값이 될 수 있는 걸 다 찾는 거야. 근데 다 보니까 뭐야? 짝수잖아. 그치? 짝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역대응하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맺힐 거야. 그쵸? 여기에 함수값이 맺힐 건데 여기에 맺힌 값은 다 1, 2, 3, 4, 5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숫자는 짝수인 2하고 4하고 6하고 8하고 이렇게 있기는 하지만 8이나 10을 쓰면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더 이상은 못 써요. 그래서 이거 3개가 끝이에요. 됐어요? 뭐 순서상을 다 찾긴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다 2, 4, 6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B, 역함수 B에 해당하는 값은 여기는 5죠. 근데 숫자가 존재하죠. 있는 거야,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4니까 3이고요. 얘는 1이죠.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적혈평면처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AB 값을 찾을 건데 2를 만족해주는 A 값이 4니까 얘는 4,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라는, 자, 봐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F 역함수 B는 5다. F5는 B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가 선택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4잖아요. 그치? 이렇게 쓰라는 거야. 그러면 다시 이번에는 4를 선택한 애가 누구냐 찾으라는 거니까 5죠. 됐죠? 이거는 3을 집어넣어서 얼마 나오는지 확인하면 되니까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쓰라는 거야. 다시 6을 선택한 애가 누군지 찾는 거니까 2죠. 근데 얘는 1을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는지 찾는 거니까 8이죠. 요거밖에는 없어요. 그럼 여기에서 숫자를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8이고 얘는 15고 그 다음에 얘는 10이죠.
자 그럼 이 중에서 누가 제일 크죠? 예, 그래서 답이 얼마예요? 15예요. 이해돼요? 별로 안 어렵죠? 생각보다. 근데 조금씩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야 되고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들인데 당황하지 마시고 모든 상황 다 이렇게 체크를 해서 문제를 모든 경우를 다 체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돼. 넘어갈게요. 자, 이제 세 문제 남았죠? 네 문제인가? 세 문제네요. 자, 세 문제만 풀면 됩니다. 자, 보세요. 이거 아까부터 똑같은데요? 얘야? 자, 보세요. 야, 근데 어려워요. 뭐 하는 거죠? 하이파이브를 왜 하죠? 자. 힘들어, 주영아? 안 힘들어? 아, 나 힘든데. 죽을 것 같아, 지금. 야, 왜 이렇게 힘드냐. 야, 내일부터 연휴잖아. 그치? 세뱃돈을 생각해요. 예. 못 봤나요, 너희들은? 못 가서? 온라인 송금, 뭐 이런 거. 예. 요즘에 이제 IT 기술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뭐죠, 그거? 영상통화? 예, 영상통화 딱 이렇게 해놓고요. 저래요. 예,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치? 예, 해달라고 하시고. 저희 어디 가요? 안 가요? 가요, 어디? 안 가요? 와요? 친척들이? 아, 그래. 오니 주영이도? 아니야? 오늘 오시는 거 아니야? 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네, 저 도서관, 뭐, 독서실 이런 데 도망가야 되고. 네. 친척들 오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같이 놀아가나? 아, 불편해요? 네. 사이좋게 지내요. 자, 세뱃돈 받잖아요. 근데 추석은 몰라도 설은 좋지 않냐, 그래도? 그쵸? 옛날에 내가 아는 애 중에 진짜 유명한 집 아들내미가 하나 있었거든. 세뱃돈을 100만 원 넘게 받는 거야. 근데 내가 고등학생 때니까 니들 태어나기 전이야. 1990 몇 년이야. 1999년, 2000년 시드니에서 올림픽 할 때 막 이럴 때 세뱃돈을 그냥 100만 원 단위로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근데 걔는 이제 막 주변에서 막 크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작게 만 원씩 뭐 5천 원씩 받아가지고 100만 원 먹어. 허리 끊어지겠죠. 그래서 예, 패배할 때마다 난 100명한테 넘게 잘하는 거야. 아무튼 그 정도의 노동을 할 수 있죠. 100만 원이면. 자, 보세요.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하죠? 그치. 그때 100만 원이면 지금 한 2, 300만 원 될 거야. 야, 요즘에 세뱃돈 얼마씩 받아요? 고등학생들은?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 뭐 그렇게는 하겠지만 좀 가까운 친인척이야. 엄마 아빠는 조금 주죠. 그치? 네. 엄마 아빠 뭐 10,000원 뭐 이러면 주고. 그치? 큰아버지 막 삼촌 뭐 이렇게 왔어. 이제 거기가 대목이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랑. 그쵸? 한 5만 원? 5만 원짜리가 나와가지고 그거 한 장으로 그냥 딱 받네요. 네. 가끔 학교 가고 이러면 봉투에 넣어서 주잖아요. 그치? 네, 그때 진짜 좋았는데. 나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학교 가는 애가 나 찾고 있어. 이 학교가 진짜 내 봉투를 또 써야 되네 막 이렇게. 자, 엄마 아빠 드려요. 알겠지? 받으면 다. 엄마 아버지가 친척분을 통해서 이렇게 용돈 주는 거니까. 예, 자, 넘어갈게요. 보세요. 올라온가. 자, 이제 문제 풉시다. 0에서 3까지 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려워요. 1번이 진짜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 해봅시다. 보세요. x가 있는데 0에서 3까지가 있어요. 근데 x로의 함수가 fx가 ax고 bx 플러스 c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1대1 대응일 때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이게요 1대1 대응이라고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이제 조그맣게 그려야지. 자, 봐봐. 머릿속에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정역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공역 혹은 공역이야. 그러면 여기서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자른다. 그치?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개씩 대응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를 다 지나가야 되니까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야. 1번 요 놈이랑 연결한 거 1번. 그치? 2번 얘랑 연결한 거 2번. 이렇게 생긴 1대1 대응을 꼭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사람이. 그쵸? 근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첫 번째 조건은 1대1 대응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식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얘는 연속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게 해놓는데 거기 보면 아마 1차 함수나 2차 함수도 딱 보장이 돼 있을 거예요. 연속인 함수가 이미 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에 대해서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요 조건이 깨지잖아? 요 조건이 깨지잖아?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도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봐봐. 저 연속이라는 조건이 깨졌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그 다음에 공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자, 이렇게 생겼을 때 만약에 연속이라는 조건이 깨지잖아? 그럼 어떻게 그려도 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얘는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그려도 얘네 둘이 글자 크기, 숫자의 크기만 맞으면 얘는 연속이 되는 겁니다. 아, 뭔 소리야. 연속이 아니라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그려진 것이지 이 연속이라는 조건만 무시를 해버리면 이렇게 끊어져도 1대1 대응을 만들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겠지? 자,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1번이라 이걸 생각하지 못하면 문제 푸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자, 볼게요. 자, 정의역은 그냥 쓸게요. 자, 정의역은 0에서부터 3까지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fx 함수값인데 함수값은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ax고 그 다음에 bx 플러스 c예요. 그러면 얘는 0에서부터 x가 1까지고요. 그 다음에 1에서 x는 3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지? 자, 보기에서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고르시면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한번 해보자. 봐봐. 이거는 확실한 건 뭐냐면 내가 여기가 0이죠. 여기가 1이고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2고 여기가 3이에요. 그러면 x값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공역에 대한 언급은 없기는 해요. 공역에 대한 언급은 있네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네요. 그러니까 공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이고 2고 3이니까 자 여기까지 공역이고 얘가 곧 치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노란색 박스 안쪽에서 모든 x값을 한 번씩 모든 y값도 한 번씩 지나야 돼.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박스를 그릴 줄 아는지 물어보는 게 기억이야. 기억에 보면 a라는 값, 요 녀석의 기울기인데 기울기라는 값이 누구보다는 크라고 되어 있냐면 0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기울기가 0인 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원점은 지나가니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럼 1대1 대응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일단 기울기는 좀 위로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치? 그 다음에 3보다 작다는 거는 왜 얘기해주냐면 기울기가 3이면 여기서 끝나버려요. 이미 다 훑고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보다는 조금 작아야 된다. 그러면 1에서 3을 선택하지 3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야 그 다음에 뭐 다시 연결해가지고 내가 1대1 대응을 만들 수 있겠죠. 즉 기울기의 범위가 이렇게 설정이 돼야지만 일단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에요. 알겠죠? 요 기울기 안으로 일단 들어와줘야 된다 이 얘기고. 그러면 니은을 읽어볼게요. 니은은 A랑 B랑 곱해서 0보다는 크대. 이게 뭔 소리야? A랑 B랑 곱해서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야? 근데 여기서 내가 하나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는 있어요. 뭐냐면 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그치? A가 양수니까 B는 무슨 소리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쵸? B가 양수라는 소리예요. B가 양수라고? 그러면 얘도 기울기가 양수고 얘도 기울기가 양수라고. 그치? 그러면 얘도 증가하는데 얘도 같이 증가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1에서 끊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치? 1에서 끊어져 버리면 얘가 증가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여기가 비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1대1 함수는 될 수 있겠지만 1대1 대응은 안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렇게 B가 양수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연속이어야 합니다. 그치? 연속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연속이어야 됩니다. 그럼 연속이어야 되니까 이제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1을 집어넣으면 A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도 같은 값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B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얘가 쭉 증가해서 3에서 3을 찍으면서 끝나야지만 1대1 대응이잖아. 그러니까 3을 집어넣었을 때는 3B가 되고요. 3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냐면 3B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다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뜻이지.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정보를 찾을 수가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 플러스 2b가 3이래요. 그러니까 c를 없애라 그 얘기죠.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을 하면 a는 b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c 대신에 3 마이너스 3b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마이너스 2b 플러스 3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a 플러스 2b가 얼마다? 3이 나온다 라는 뜻이 됩니다. 그치? 그래서 니은은 뭐예요? 3이에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여기까지 일반적이에요. 그냥 여기에서는 요 이미지가 없고 요 이미지만 있어도 문제가 풀리는 거야. 근데 갑자기 볼 때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A랑 B랑 둘이 서로 곱했더니 음수래. 야, 이거 뭔 소리야? 갑자기 음수래.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얘가 B가 음수라는 소리거든 지금? 그치? 그럼 얘는 막 증가하는데 얘는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서 1대1 등을 만들 수 있나? 있다고.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얘가 적당히 증가했지? 그 다음에 1은 포함 안 하니까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1에서 3을 찍고 밑으로 쭉 떨어져 주면 된다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만들어주면 나는 이거 1대1 등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면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면 봐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일단은 1에서 얼마를 찍어야 돼? 밑에 있는 애가 3을 찍어줘야 돼. 그래가지고 1에서 3을 찍어야 되니까 B 플러스 C가 일단은 3이라고 나와줘야 돼. 그리고 여기 밑에 있는 식에다가 내가 3을 집어넣어서 만든 3B 플러스 C라고 있는 요 값이 얼마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1을 집어넣어서 만들어지는 값 A가 나오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A 플러스 2C가 8인지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B를 생략하라는 얘기예요. B를 여기서 소구하라는 얘기니까 A는 그 다음 여기 3, B 대신에 3 마이너스 C가 되고 플러스 C다 이렇게 풀라는 얘기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얼마냐면 9가 나와서 A 플러스 2C는 9다 9 나오는 게 답이죠. 근데 문제에서 얼마라고 써있으니까 8이라고 써있으니까 이 문제는 틀렸습니다. 어렵죠 그치? 네, 레벨 3로 가면 진짜 어려워요. 이거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그냥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면 그냥 1대1 등이라고 했을 때에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근데 거기에서 연속을 빼면 연속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꼭 그렇다는 보장은 없어요. 끊어져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라고 낸 문제가 1번인 것 같아요. 넘어갈게요. 자,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에 이해됐죠? 자, 2번 읽어볼게요. 자, 2번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자,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고요. 그 다음에 y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있는데 자, 요게 문제예요. fx가 있는데 절대값 ax 플러스 b예요. 얘가 1대1 함수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하고 차이점이 뭐였지? 그치, 공역이랑 치역이 같다는 거였지. 그래서 봐봐. 여기 이 y값도 그래프가 빈틈없이 지나야 된다는 게 1대1 대응의 특징이었다면 1대1 함수의 특징은 뭐예요? 공역이 치역이랑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치? 같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공역에 빈자리가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6에서부터 6까지를 다 지날 필요가 없고 그냥 저 안에 있기만 하면 돼. 함수값들이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의 함수값들이 존재하기만 하면 돼. 됐어요? 내 말 이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연속이에요? 불연속이에요? 절대값이니까 연속이죠. 끊어지진 않죠.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1대1 함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그치? 네, 서로 다른 함수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제 끊어지는 거는 무시하고 얘랑 좀 다르죠? 끊어지지 않게 그릴 건데 1대1 함수가 되니까 요 안에서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게 그려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그래프로 접근을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자, 지금 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면 범위가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1라고 치고요. 여기가 1라고 칠게요. 그러면 1, 2, 3, 4 아이고 더 그려야 되네. 밑으로 다시 하자. 미안. 자,
자, 요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마이너스 1이고 이게요. 그러면 1, 2, 3, 4, 5, 6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밑에도 있는데 네, 밑에 좀 이따가 하기로 하고. 자,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데 지금 내가 그려야 되는 게 ax 플러스 b죠. 이렇게 생긴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 b의 순서쌍을 다 구하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치? 자,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봐봐. 나는 일단 요 그래프를 그릴 건데 요쪽으로 한번 지나가게 그려볼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이렇게 있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로 그리면 돼. 근데 있잖아. 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ax 플러스 b의 절대값이니까 얘가 x축하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만났어요. 그럼 꺾이겠죠? 맞아요? 그럼 꺾이니까 꺾이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 미안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왜냐면 y값 하나 x값이 두 개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두 가지로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 돼. 그래프 전체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거나 전부 다 음수거나.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나는 전부 다 양수인 쪽부터 먼저 그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데 양수가 돼야 되는 제일 첫 걸음 마이너스 1에서 출발을 했어요. 됐지? 자, 이 얘기는 무슨, 야, a가 이제 마이너스 1이에요. 됐죠? 근데 그 상태에서 이제 나는 a 값이 양수인 것만 먼저 그려볼게. 그러면 기울기가 될 수 있는 값은 이제 위로 증가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기울기가 1이면 되죠. 기울기가 2여도 자, 2여도 되죠. 기울기가 3이어도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3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위로 증가할 거잖아. 그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따져보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이거를 좀 세련되게 다시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따질 건데 그러면 기울기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A가 점수니까 기울기가 1대, 2일 대, 3일 때 이렇게 구분해서 풀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맨 처음에 A라는 값이 1일 때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 값이 1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래프가 자 이렇게 X축으로 두 칸 갔으니까 Y축으로 두 칸만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1대1 함수가 돼야 되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그려질 수 있죠. B라는 값이 Y절편이니까 B라는 값은 누가 가능하냐면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까지도 됩니다.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요? 5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이번에는 기울기를 한번 2라고 맞춰볼게. 그럼 기울기가 2인 직선은 파란색처럼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2니까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치? 그럼 얘는 위로 몇 칸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얘가 이미 4예요. 그치? 1, 2, 3, 4예요. 4. 그럼 5, 6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을 하면 B라는 값은 어디서부터 가능하냐면 2, 3, 4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A라는 값이 3이에요. A라는 값이 3이면 B라는 값은 이제 얼마가 가능한 거냐면 한번 해보자. B라는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출발하는 게 제일 작은 값이 그러니까 제일 그래프가 기울기가 3인 것 중에 제일 밑에 있는 건데 그때 여기가 3이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6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1일 때, 기울기가 3일 때 B라는 값은 누구 하나밖에는 3 하나밖에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내가 하나 그려봤는데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총 몇 개가 나오냐면 9개가 나와요. 됐어요? 그러면 자, 야 이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A가 마이너스 1이었어. B가 몇 개 나올 것 같아?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 기울기를 얼마로 바꾼 거야? 음수인 숫자로 바꾼 거야.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기 시작을 하겠지. 몇 개 나올 것 같아? 5개 나오겠지. 기울기가 2라고 바뀌었어요. 몇 개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3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얼마? 1개 나오겠죠.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도 몇 개가 나와요? 9개가 나오죠. 자, 봐봐. 이거는 지금 함수값이 0보다 큰 걸 계산한 거죠. 함수값이 0보다 크니까 몇 개 나왔어요? 18개가 나왔죠.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는 몇 개 나오겠어요? 똑같이 18개 나오겠지. 그것도 밑에도 똑같은 구조잖아. 숫자만 달라지는 것 뿐이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답은 몇 개예요? 36개가 나오는 게 답이죠. 이해돼요? 됐죠? 자, 그래서 꺾이지 말아야 되고 요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 그림을 잘 이해를 하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 이게 제일 쉬워요. 3번이. 야, 이 문제도 좀 어렵죠? 자, 이렇게 좀 따지는 문제들이 좀 어려워. 자,
맨 마지막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은 집합 x가 있는데 자, x라는 집합이 있는데 x 바고요, 마이너스 2고요, 그 다음에 x고요, 그 다음에 얘는 2예요. 자, 이렇게 생기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렸는데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하고 해서 1에서는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죠. 원점을 이렇게 지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마이너스 1까지 올라오는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진대요. 자, 보세요. 얘는 쉽습니다. 좀 자, 합성함수 문제인데 합성함수 문제인데 이렇게 생긴 함수가 빨간 놈이 fx예요. 근데 fa 값. 자,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2가 나온대요. 됐지? 야, 이거 쉽다. 보세요. 그러면 얘가 얼마일까? 2를 맞춰주는 값이잖아. 그치?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 그쵸. 집에 가야죠. 자, 마이너스 2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fa 값이 마이너스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러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은 여기에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값은 여기에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값을 갖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되는 게 맞겠어요? 다시 어디가 되는 게 맞겠어요? 자, 요점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다 여기까지 전부 다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값을 갖죠? 그럼 여기에 있는 숫자 얼마게요? 2분의 1이죠. 여기에 있는 숫자는 2죠. 그러니까 A값의 범위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단 작거나 같죠. 됐어요? 끝났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실수 A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대값은 얼마죠? 예, 최소값은 얼마죠? 2분의 1이죠. 뭐하래요? 저기. 네, 답은 2분의 3이죠. 3번. 됐어요? 마지막으로 갑자기 쉽네. 그치? 예, 마지막 건 딱 쉬운데 1번이 엄청 어려웠고 2번은 더 짜증나고 그치? 자,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에이, 좀 더 했다. 그죠? 1시간 반이 목표인데 안 됐네요. 네, 앞에 설명을 그래도 좀 빨리 했는데 어려워요? 이거 나머지 이거 위에 있는 거 2개 정도 빼고 나머지는 안 어렵죠. 그치? 예, 내가 봐도 그래요. 예, 요 정도 난이도니까 한번 집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해보세요. 알겠지? 그래서 뭐 2학년 지금 문과 가는 학생들인데 그쵸? 예, 문과 가는 학생들인데 이거 수능시험 범위니까 예, 지금 미리 공부한다 생각하고 한번 정리를 해놓는 게 좋아요. 정리해놓으시고 우리는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알겠죠? 예, 열심히 합시다. 알겠지?